진짜 죽고 싶대.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찰스라는데 말도 못하고. 근데 그걸 듣는 저도 아무 힘도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누가 하나 우리 소리 듣지도 않고. 사기 사건에는 또 이 진심인 우리 또 빡친 변호사 철호상 변호사님도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도 인터내셔널 사건의 피해자 모임의 대표 역할을 또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또 모셨는데요. 자, 일단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한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인데 반품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뭐 돌려막기 하고 전형적인 뭐 다단계 폰지 사기 뭐 이런 거죠.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여기에선 반품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고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거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청 영업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액이 4천억이 넘어요. 4천억이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되기는 36,000명이라고 하고요. 와. 유사수신 거둬들인 돈은 4,467억. 4,467억이요? 근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한 게 퇴근하는 길에 보면 중앙지법을 항상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기 사건들이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도 엄청 많아요. 제가 홈페이지에다 사기백과사전이란 걸 만들면서 특히 금융사기 사건 같은 거를 계속 쭉 모으면서 저도 뭐 공부도 하고 언론기사도 모으고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아도페이 사건이 규모가 큰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퇴근을 하다 보니까 중앙지법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기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뭐 플래카드 붙이고 그런 적은 많이 있었지만 천막치고 농성 시위하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생긴 거예요. 법원 앞에서 농성까지 하실 정도면 이 사법기관에서의 억울한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또 그러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피해자 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도 누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욕망 오지게 먹고 제가 딱 하루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봉사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요,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전화기 붙잡고 저한테 우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중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죠. 살려달라고. 그 간절함 이룰 수 말할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지만 그게 제가 가슴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저희는 아침 저녁 릴레이 시위 그리고 24시간 천막에서 농성 시위 10개월째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사기공화국 말은 들었지만 그게 진짜 현실일까?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 돈 있어서 투자한 거 아닙니다. 정말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욕심 때문에 입금한 게 아니고요, 절박함 때문에 입금한 정말 서민이고 노인이고 약자들이에요. 왜? 서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터지면 어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위기를 알고 모집책들이 달려들어서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죠. 특히 저도 생각했어요. 왜 노인 피해자가 이렇게 많을까? 특히 지금 노인분들은 우리나라를 우뚝 세운 그런 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자식들 위해서 다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보장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자식 생각하니까 손을 벌릴 순 없고, 노후보장은 앞으로 막막하고 생명은 길어가고 미치는 거죠.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 모집책들의 말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나. 정말 옆에서 겪으면서 더욱더 실감을 했고, 와보시면 알겠지만 다 아줌마들이에요. 그리고 살림을 사니까 돈이 항상 궁하잖아요. 자식 학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대비가 없어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역시 그런 것들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이 모집책들이 안 그래도 힘든 낭떠러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곤두박질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집책들의 그 어떤 수법이 어떻습니까? 일단 노인들한테 접근하기를 밥 한 번 먹자로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요? 오래간만에 밥 한 끼 사줄게. 평소 자기들의 그 인맥들을 활용하니까. 그렇죠. 다 지인입니다. 지인이니까 일단 50% 믿고 들어가고요. 밥 한 끼 먹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설명에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코인이었으면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코인 사기 많은 거는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저는 직접 가서 다 설명해 들었고요. 물건도 다 샀어요. 주간 보고서를 해가지고 매출, 프로 싹 다 보여줬고, 어느 누가 진짜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넘어가는데 노인분들이 어떻게 안 넘어가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빼면 이게
돈 찾는 기간이 또 연장이 돼. 예, 그런 걸로 술수를 써서 이거는 돈을 안 찾게끔 딱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그 앱 자체가. 이게 조금씩 수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적으로 출금을 막는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지인으로 영업을 해서 투자 설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사탈 발림으로 원금 보장되네 뭐네 그것도 은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상 찍힌 데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모집책들 통해 가지고 아름아름 야 이거 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전산으로 조작해가지고 보여주기만 하고 실제 출금하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다 지연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아도 사건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방송 언론에서 보셨듯이 유람선 파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이 피해자분들의 억울한 이 자금들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다녔던 거죠. 당연하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그럼요. 피해액이 4천억인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니들이 돈 벌려고 하다가 사기당한 거잖아.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요. 근데 그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없는 사람이 더 당해요 진짜. 세포통장이 양산되는 과정도 보면은 내가 당장 주머니에 돈 10만원, 20만원이 없는 사람들한테 50만원, 100만원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통장 한번 빌려주면 50만원, 100만원 주고 이런 게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 구조도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검증을 하면은 누가 도대체 원금을 보장해주는 투자가 어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절박하고 내가 50만원, 100만원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갖다 놓고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정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그래도 아픈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와줄 거 아니면은 소금 뿌리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기가 당해봐야 당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당해봐야지 알아요 이거는. 당해봐야지 정말. 아는 거예요. 자, 일단 저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선임을 못했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너무나 비싼 정관미우 변호사를 다 선임했어요. 또 이번에 뉴스에 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가해자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변호할 수 있죠. 근데 가해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그 변호사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공짜로 변해줄게. 그래서 위임장 7,000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부한테 대신 돈 받게 해줄게. 그래서 피해자들은 늙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쌍방 대리 변호가 미모 민줄도 모르고 윤리 어긋난 줄도 몰랐어. 그냥 돈을 잃었던 그 황망함과 낭만함에 그래 그 사람들이 그냥 구원자처럼 모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가해자 변호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피해자 7,000명이 중간 모집책을 통해서 위임장을 써줬어요. 공짜로 변호해준다 그래가지고 써줬는데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몇 달 동안 기다렸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지금 이 대표님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소도 못했어. 변호사도 선임도 못하고 일부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에 공판장에 가보니까 7,000명의 위임장을 받은 그 변호사가 사기꾼 주범의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대리인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얼마나 안 그래도 사기당한 사람을 또 속이는 거라고 이거는 사법 농간 아닙니까? 이 변호사를 사실은 형사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윤리 차원이지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대한변협에 다시 제가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도 이 변호사는 지금 어떤 변호를 맡고 있냐면 RCC 사건 주범 변호를 맡고 있어요. 그 RCC 사건이 사실 이제 뭐 또 다를 기회가 있겠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서 정말 안 알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아도페이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서 모 정당의 그 후보자의 남편인 배우자가 검찰 출신의 코인이나 이런 금융사기 다단계 사기를 조지는 전문 검사였단 말이에요. 블랙벨트를 딴.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 출신 그 변호사님이 나와서 코인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엄청 이슈가 되고 비례대표를 걸렸고 지금 당선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당선됐어요. 아까 그 변호사가 진짜 조직 사기범만 말 그대로 조지는 블랙벨트 1급 자격증이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검사였어요. 근데 옷 딱 벗자마자 이제는 가해자 전문. 왜? 자기가 해보니까 돈이 여기서 대부분 나는 걸 알잖아. 그래서 10개월 만에 돈을 벌어갔어요. 선임료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코인 사건의 상대방도 그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요 가해자 쪽에서 너무나 유명한 신정관예우 변호사로 1번입니다. 또 우리 피해자분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죄송합니다. 같은 새끼들이네요.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습니까? 특히 이런 금융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그런 거죠. 오랫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국가의 녹을 받고 봉고를 받으면서 쌓은 경험, 지식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런 금융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변론하면서 엄청난 돈을 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거죠. 왜냐면은 그 사기꾼들이 그 정관 변호사한테 준 돈은 결국엔 다 피해자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배우자는 지금 정치한다고 여의도에서 배지 달고 훌럭거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례로 들어갔다면서요? 네. 1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뭐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성범죄자 이런 들 조지고 싶은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 유포된 영상을 없애주는 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병원을 다니고 일을 못하고 해서 발생한 그런 금전적인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이 사건이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좋게 보는 이유가, 제가 그 많은 사건들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기 피해자들이 연대를 해서 단체를 만든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기예방 국민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드셨어요, 직접. 이 피해자분들께요? 네, 피해자분들이 와. 비영리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기 예방과 그 입법 청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단체까지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오신 이 아도페이 피해자분들, 그리고 뭐 ICC 코인이라든지 여러 피해자분들이 주축이 돼서.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얼마나 제도가 병신 같으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모여가지고 천막치고 시위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뭐가 안 바뀌나.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뭐가 제일 문제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길고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처벌을 하고 판결에 승소를 한다고 한들 집행할 재산이 없어요. 사기꾼한테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사기꾼이 내가 쓸 돈은 많아. 어디 가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이럴 돈 다 있어. 변호사 쓸 돈도 있고. 하지만 피해자한테 갚아줄 돈은 없다. 이게 가장 우리 이 사법체계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를 막을 장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제 말이 맞죠? 네. 가장 피해자분들이 네. 핵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죠? 네. 이 사건도 보세요. 아도페이 피해 4천억이야. 4천억.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도대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그러면 이 모집책이나 이 주범한테 1억을 피해를 당했으니까 얘네들 씨발 내 돈 좀 어떻게 썼는지 보자. 계좌내역 좀 보여달라고 하면은 계좌내역 안 보여줘요. 수사 중인 이유라고. 그거 보려면 소송하라 그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코인 사기 판결문을 보고 코인 이름을 AG 코인으로 비실명 처리해놨길래 속으로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면, 아니 어떤 같은 새끼가 이런 같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코인 이름 개인정보도 아닌데 이걸 가리는데 돈을 쳐쓰고 있나.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그 코인 이름 좀 가르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라고 못 가르쳐준대요. 아도 사건 같은 경우도 판결문이 나중에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도라는 회사 이름도 비실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아도도 높고. 비실명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역 같은 제도가 있냐면은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은 개인정보 위에서 비실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요청해버리면은 판결문 검색 안 돼요. 그거 못 봐요. 지금 그 모집책 3명만 지금 기소됐는데 조금 있으면 다 나올 거예요. 6개월을 차서. 구속 만기입니까? 네. 구속 만기로 다 나올 거고, 나머지는 지금 또 다른 다단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미요 또. 이미 하고 있어 다. 야.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야 이걸로 응원해 못 팬다. 또 당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거지가 되고 그냥 현장형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냥. 근데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를 엄청 축소시켜놨어요. 이 아도페이 사건 같은 경우도 반품 물건이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거래 형태로 나타나는 사기 같은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야. 또 아무도 지급정지 못 걸었을 거예요, 이 사건도. 그리고 어제는 재판 참석 후에 나와서 저한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죽고 싶대.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그걸 듣는 저도 아무 힘도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누가 하나 우리 소리 듣지도 않고 너무 서글퍼. 진짜 이 대한민국이 유전무죄라는 그 법칙이 정말 적용되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서라도 돈 벌면 주인도 무죄가 되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안타깝고 서럽고, 제가 피해자 대표 되면서 가장 많이 울었고, 정말 다른 피해자 대표도 하는 말이 총만 있으면 다 쏴 죽이고 싶대요. 그 정도로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이거를 말하지 않고 자기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정말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정치인하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이 나라가 이 지경 될 때까지 그들은 도대체 뭐 했고,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짜 사기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돈 있어서 절대 투자한 거 아닙니다. 정말 전세자금 보태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날이 깜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절박감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겁니다. 전 정말 사람들이 저걸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 돈 벌려고 사다가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욕심부리면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내 주변에 보면은 TV든 SNS, 인스타 뭐 이런 데 보면은 하나같이 다 잘 사는 새끼들 만나고 하나같이 코인에서 돈 벌었다, 뭐에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 내 스스로의 삶이 너무 비루해 보이는 거야. 그런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피해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지만 사기 사건이 복잡해요. 수사를 하기도 복잡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 때문에 수사랑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성되는 이 문제를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린다고 해도 보지도 않아. 누구 하나 기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관심도 없어. 저도 사실 일을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게 또 지금 성격이랑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의 그 초심의 마음으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정보 공유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선배로서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팁도 주고, 규모가 커지고 좋은 목소리를 계속 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저도 하여간 변호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테니까 카르필러도 많이 도와줄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언제든지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당해보면은 피해자분이 우는 게 괜히 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